수사 상황 취재기자와 함께 짚어봤고요. 그럼 여기서 특검보의 브리핑 내용도 듣고 오겠습니다. 들어보시죠. 특검은 어제 뇌물공여 혐의로 서희건설을 압수수색하였고 서희건설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나토 순방 당시 김건희 씨가 착용한 반 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를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자수서를 특검에 제출하였습니다. 특검은 서희건설 측이 김건희 씨에게 교부하였다가 몇 년 뒤 돌려받아 보관 중이던 목걸이 진품 실물을 이미 제출받아 압수하였습니다. 오늘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적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목걸이 진품을 확보한 경과를 법원에 설명하고 김건희 씨 오빠의 인척 주거지에서 발견된 가품과 위 진품 목걸이 실물 2점을 증거로 법정에 제시하였습니다. 네, 최근 며칠 이 반클리프 목걸이가 온 국민의 관심사가 되어버렸는데요. 근데 이 반클리프 목걸이가 오늘 영장 청구서에는 빠져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그 기자분께서도 안내해 주셨지만 지금 현재 영장에 청구된 것은 3가지 그 수사죠. 하나는 이 도이치모터스와 관련된 자본시장법 위반, 그리고 명태균 씨와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건진법사 통일기와 관련된 알선수재, 이 3가지가 돼 있고 지금 현재 그 논란이 되고 있는 서희건설의 뇌물이라든지 또는 기타 여러 가지 그 외에도 지금 굉장히 많은 건수가 있는데 아마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채 증거가 확보되거나 또는 그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특검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했던 그 주요 핵심적인 3가지 사안의 증거 자료만 갖고도 구속사유가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했는데요. 오늘 특검에서 저 브리핑을 한 내용을 보면 김건희 씨가 구속되지 않고 밖에 있을 경우에는 이런 이 소위 증거인멸을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다. 이 부분을 부각시켜서 판사가 그 최종적으로 구속영장 발부에 훨씬 더 발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관련된 내용들을 서희건설 관련된 내용과 소위 그 위조, 그러니까 진술이 계속 바뀌었죠. 처음에는 빌렸다. 위조품이다. 근데 이제 실제로 진품이 나왔고 뇌물 여부도 확인됐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증권 그래서 이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희 이제 오늘 특검에 있었던 브리핑 그리고 최신 있었던 서희건설의 이제 진품 제출에 대한 부분을 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결국은 김건희 여사가 계속 말이 바뀌었던 거 그리고 다른 부분 혐의에 있어서도 부인을 계속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또 그렇습니다. 특검의 주장이죠.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경우는 시간도 이미 오래됐지만 같이 관련한 공범들이 법적 처벌을 이미 받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구속 수사까지의 필요성은 이걸로 가지고는 볼 수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제 명태균 씨 정치자금법이 공천 개입 이런 것도 명태균 씨 당사자가 지금 현재 보소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검진법사의 이런 뭐 건진법사의 그런 뇌물성 그런 목걸이하고 샤넬 신발 같은 그라프 목걸이죠. 이런 것도 지금 이제 물증이 정확하게 없어가지고 판단을 못할 수도 있지만은 앞으로 이제 서희건설 올 사건을 갖다 특검이 딱 끄집어낸 것은 이건 뇌물죄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의 사위가 그 박모 그러니까 검사 출신이지만은 이분을 갖다 한덕수 총리 그러니까 비서실장으로 차관급입니다. 그 자리로까지 이렇게 청탁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 사실들이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즉 대가성을 보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걸 구속 증거 인멸도 인멸이지만은 이걸 구속 수사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실체적 이 진실 사실들이 법적으로 이렇게 불구속 상태에서 불기소 처분 내용만 가지고는 재판이 힘들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영장 발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서희건설 이걸로 가지고 지금 특검이 승부수를 걸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이제 뇌물죄를 포함해가지고 14개의 사건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앞으로 이런 내용을 밝혀낼 것이다. 이렇게 아마 적시한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영장 청구서에는 빠진 반클리프 목걸이는 진품과 가품, 어쨌든 실물을 모두 확보한 상태가 되었는데 통일교 알선 수재와 관련해서는 샤넬 가방이나 그라프 목걸이 실물이 발견되지 않았거든요. 예. 이 부분은 어떻게 법 적용이 될까요? 아마 이 부분은 추가 수사를 해서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진품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최종적으로 아마 그 특검에서 보강 수사를 계속 그 진품을 찾으려고 할 거예요. 특히 이번에 그 오빠 집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고가의 스위스 시계 네. 그 인증서까지도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보증서는 있는데 예. 실물이 없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케이스하고 보증선이 있는데 시계 실물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백화점에 저도 궁금해서 한번 가격을 봤더니 최소한 3천만 원대에서 억대가 넘는 가격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어떤 제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소 수천만 원대에 이르는 고가의 그 시계 제품이기 때문에 이것도 구매 여부를 누가 구매했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면 금방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제품 앞으로 이제 그 지금 특검이 이 수사를 하는 방식을 알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 구입하는 과정에서 백화점 측에서 이게 워낙 고가의 제품이기 때문에 그 한정돼 있거든요. 몇 개 안 팔리고 또 팔린 고객에 대해서도 근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고가의 제품들을 매매한 사람들을 역추적해 간다면 김건희 씨로에게 갔는지 안 갔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앞으로 수사가 이런 이 명품이나 고가의 귀금속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특검의 수사가 가속도를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구속 심사를 앞두고 새롭게 이제 불거진 의혹인데 또 이 시계 의혹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바세론 콘스탄틴 시계가 좀 전에 홍익표 대표님 말씀대로 아주 고가의 시계예요. 근데 그 시계 보증서가 또 시계 그 자체가 여성용. 또 빈 시계 상자만 또 발견된. 여성용이었기 때문에 이 역시 근데 그 시계를 샀다는 사람. 그러니까 그 시계를 갖다가 5천만 원대인데 할인해가지고 그런 3,900만 원대 이제 그게 구매가 이루어졌다는 그분이 이제 서모 씨라는 사람인데 쉽게 말하면 로봇 이렇게 진행형 사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역시 이제 대가성이 있고 이걸 뇌물로 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쉽게 말하면 특검 측에서 그렇게 그 김건희 여사 오빠 친오빠 장모님 집에서 발견한 그 내용이 상당한 내용이 있는 겁니다. 상당한 앞으로 수사가 이루어질 내용이 이런 것도 있는데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이건데. 그래서 앞으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은 이런 구체적인 수사를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통일교 같은 경우도 단순하게 그냥 그 캄보디아 ODA 사업 뭐 이런 정도를 벗어나가도 캄보디아 지금 이제 통일교 입장에서는 많은 또 사업들이 있어요. 내적인 사업도 있고 여기와 관련한 그런 부분에 대한 대가성 이런 부분 가지고도 구체적으로 수사를 계속 이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특검 입장은 뭐 이미 언론 보도는 서희건설 압수수색을 통하고 그러니까 저희 이봉관 회장이 자수서 제출해가지고 반클리프 진품 목걸이 제출한 이런 정도로인데 제가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는 더 많은 내용이 실질적으로 영장 실질심사에는 그게 첨부되어 있다는 거예요. 시계 미스터리에 대해서 지금 좀 얘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바세론 콘스탄틴 시계고요. 지금 관련된 인물이 서모 씨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2022년 9월 7일에 시계를 구입해서 김 여사 측에 직접 전달했다 이런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서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한도액인 1,000만 원을 후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그 혐의를 받고 있는 분들이 사업가들 같은 경우가 다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아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이 서모 씨 같은 경우도 지능형 그 로봇 개 사업을 하면서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일정하게 권력의 그 수혜를 특혜를 본 것 아니냐. 그리고 그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한 1,000만 원 정도의 정치자금 그 지원을 했었습니다. 이건 물론 합법적으로 한 내용이지만요. 그리고 이 서희건설 이 회장 같은 경우도 아까 그 양재동 그 선거사무소 불법 운영 여부도 있고 실제로 서희건설 이 회장 같은 경우는
국가조창기도회 회장을 하면서 예. 윤석열 대통령하고 상당히 밀접하게 연관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가는 기도회 행사가 있는데 예. 거기에 기도회 회장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대통령실의 영향 하에 임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서희건설 이 회장 같은 경우도 상당 부분 윤석열 대통령의 여러 가지 사건과 관련돼서 다양한 형태의 어떤 기업의 특혜를 받은 여부 등등과 관련돼서 뇌물죄 및 그에 따른 특혜 여부에 대해서 수사를 받는 것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시점이 목걸이도 그렇고요. 이 시계도 그렇고 2022년 이제 대선 직후에 구매한 시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3월 그리고 9월 이런 시점들도 이제 그렇습니다. 특검에 이렇게 이제 김건희 여사가 진술한 내용하고 예. 그게 거짓말 진술이라는 걸 이렇게 이제 특검은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다 그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출한 거예요. 이게 2010년경에 자신이 홍콩에 비즈니스상 이렇게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모조품을 샀다 그랬잖아요. 예. 그걸 갖다 자기 어머님에게 선물로 주려고 산 거지만은 그걸 차고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2022년 6월 달에 나토 순방 때 그 목걸이 차고 갔다는 건데 그 목걸이의 실질적인 내용이 서희건설 측에서 그걸 사가지고 본인한테 직접 교부를 해줬다는 사실을 자술서를 통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밝혀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가 특검의 수사에 임하면서 허위 진술을 거짓으로 임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이 수사들 내용에 대해서도 이걸 갖다가 밖에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이루어지면 계속해서 증거 인멸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구속 수감해서 구속영장 발부를 받아서 이걸 수사를 이어갈 수밖에 없다는 그 특검의 쉽게 말하면 고도의 수사 전략입니다. 지금 현재. 예.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혜성 씨가 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서 잠시 뒤에 귀국할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른바 집사 게이트 어떤 것인지 저희가 화면 왼쪽으로 그래픽을 준비해서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거 김 씨가 김 여사 일가의 자산 관리를 맡는 과정에서 2013년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 씨의 잔고증명서 위조, 그리고 코바나 콘텐츠 불법 후원 의혹 등을 받고 있는데요. 또 하나의 집사 게이트 의혹, 최근에는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김 씨가 설립한 IMS 모빌리티가 2023년 카카오 모빌리티와 HS 효성 등으로부터 184억 원을 부당하게 투자받았다는 의혹입니다. 특히 이 투자금 가운데 46억 원을 김 씨가 차명으로 챙겼다고 특검은 보고 있는데요. 어제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HS 효성은 지난 2023년 IMS 모빌리티 측에 투자한 직후에 소속회사 현황 누락 행위에 대해 공정위에서 고발보다 가벼운 경고 처분을 받았는데 특검은 IMS 모빌리티 투자와 공정위 처분의 관련성에 대해 살펴보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오늘 김 씨가 입국하면 즉시 체포해서 종로구 특검 사무실로 이송한 뒤 조사할 방침입니다. 네, 이른바 이제 집사 게이트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도 원래 이제 특검 내용에 있던 부분이 아니었어요. 16가지 혐의와 다른 이제 부분인데 일단 오늘 4시 25분쯤에 인천공항으로 입국할 것이다라고 예측이 됐는데 저희가 들어오면 이 부분도 속보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김예성 씨가 이제 한국에 오게 됐습니다. 그럼 바로 이제 체포가 돼서 특검에서 조사를 하게 될 텐데 이 입에 좀 관심이 좀 모일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집사라고 표현된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집사라고 할 때는 그 집안의 대소사를 다 관여했다 이런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김건희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에 있어서 일종의 문고리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코바나 콘텐츠부터 같이 일을 했고 거슬러 올라가면 같은 대학원에서 공부하면서 이때 인연이 생겼다고 하죠. 예. 실제 만약에 김건희 씨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물러나서 특검이 이루어지면 자기는 한국에 있을 수 없다는 얘기를 지인들한테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탄핵과 동시에 서둘러서 해외로 나가 있고 지금 해외에 나가면서 아이들이 아마 지금 해외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논의를 한 게 자신이 구속되면 들어갔을 때 대신 자기 와이프를 해외로 나갈 수 있게 허락해줘라. 이런 식의 그 특검 측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예. 특검이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예, 특검이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그만큼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들이 있고 특검에서도 매우 중요한 인물로 보는데요. 아마 제가 보건대 특히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대기업들이 지금
아무런 그 신용이 없는 회사에 상당히 많은 규모의 투자를 했거나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어떤 그 배경이 그리고 어떤 특혜가 이루어졌는지가 아마 수사의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코바나 콘텐츠 시절에 이때는 아마 검찰총장 또 서울중앙지검장 이 시절일 텐데 이 시절에 삼성을 비롯해서 유력 대기업들이 코바나 콘텐츠에 그 용역을 맡겼거든요. 이 과정이 일종의 내물성이 있는지 여부를 아마 그 집사라고 하는 김혜성 씨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집사 게이트, 거물급 기업의 투자 이런 얘기하면 미르재단 떠올리는 분들 많이 있을 텐데 지금 김혜성 씨가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제2의 최순실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동안에 제기된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어요. 오늘 어떤 진술할 걸로 보세요? 베트남 이런 뭐 인근에서 있다가 지금 이제 과거 이제 2017년, 2018년 최순실 씨가 그때 최순실 국정조사청문특위 위원장을 맡아서 그때 최순실 씨 심리 상태도 제가 뭐 면밀하게 관찰도 했습니다만은 이 김혜성 씨도 여차 잘못하면은 최순실 꼴 난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최순실이 아니다. 쉽게 말하면 김건희 여사 국정농단에 같이 가담해가지고 자신의 사역도 챙기는 그런 쉽게 말하면 협력자, 조력자가 아니다. 그걸 자기는 이제 밝혀내려고 그러고. 즉, 자기 자신의 어떤 범죄 사실을 갖다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는 이제 귀국하는 겁니다. 그런 만큼 오늘 서울 이제 남동 경찰서에 이제 체포되면 바로 유치가 돼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밝혀진 것은 이번이 이제 최근에 그 IMS 모빌리티 그 회사에 이제 쉽게 말하면 많은 기업으로부터 이제 180억 넘는 돈을 갖다 투자를 받잖아요. 그 기업들이 다 사연이 있어요. 카카오 모빌리티 같은 경우도 이게 김범수 의장이 자본시장법 위반 문제가 있고, 뭐 HS 효성 같은 경우도 그 행제 간의 경영단 뭐 그런 거 지주 신분에 관한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다 자신들이 김건희 여사를 통해 가지고 자신들의 기업 내지는 자신들 개인의 문제를 이걸 풀어내려고 사실상 180억 가까운 그런 거금을 갖다 투자를 했다는 거죠. 누가 이 기업에서 뭐 자회사 내지는 또 뭐 협력회사에 조그마한 단돈 매덕 투자라도 기업의 그 투자 단들이 얼마나 정밀하게 이걸 분석하고 또 판단해가지고 최고 의사 결정 기구까지 올리는데 이게 더군다나 이 IMS 모빌리티가 이게 지금 자금 사장이라든지 뭐 회계상 상당히 내용도 좋지 않은 회사에 어느 대기업이 180억이 투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김건희 여사하고의 그런 관련성을 자신이 부인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자신의 범죄 행위 사체를 갖다 최소화시키면서 일정 부분 뭐 특검의 수사는 수사대로 협조하면서 뭐 그런 방향으로 자신을 방어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방어를 이제 할 것이다라고 점수 주셨는데 방금 언급하신 것처럼 각 기업들의 또 입장을 고려하면서 이런 연관성들을 이제 풀어 헤쳐 나가다 보니까 뭐 그 이제 배경들이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도 굉장히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뭐 김성태 대표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 IMS 모빌리티가 이런 신용도를 갖고 있거나 또는 기업 전망이 있는 회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유명 대기업이나 금융회사들이 서슴없이 투자를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정말 투자 목적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사실상 뇌물이나 대가성을 있는 투자의 형태를 빈 뇌물성인지를 아마 수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더 나가서 이 기업의 자금의 흐름의 최종적인 종착지가 어딘가도 한번 볼 것 같아요. 지금 일단은 회사 대표로는 이 집사로 알려진 김혜성 씨가 대표로 돼 있지만 아마 김혜성 씨가 자기의 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식일 거예요. 하나는 정상적인 투자였다는 걸 입증하려고 하거나 그것이 정상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최종적인 이 돈의 흐름의 종착지나 이 돈의 실질적 주인이 자기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자기의 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아마 특검 수사 과정에서 자기의 죄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진술을 할지가 좀 귀추가 주목됩니다.
집사 김혜성 씨 원래 예정은 4시 25분에 입국하는 것이었는데요. 지금 공항 상황이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들이 이에 대한 질문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진 귀국한 것이냐 이런 질문에 자진 귀국이라는 거는 법률적인 용어가 아니고 김혜성 씨 여권 만료일이 내일 자정까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다른 골목에서 들어왔다고 봐야 특검이 하는데. 이제 애교를 통해서 물론 이걸 지금 여권 취소 이런 압박도 했죠. 좀 전에 홍익표 대표님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자신이 들어와서 이걸 특검에 제대로 된 어떤 수사 협조를 통해 가지고 자신의 이제 범죄 사실들을 이걸 방어도 하고 줄여나가는 것. 제일 중요하게 또 귀국에 신경을 가진 것은 마음가짐을 가진 것은 김건희 여사를 특검에서 쉽게 말하면 구속영장을 칠 것이다. 이게 이제 구체화된 그 시점입니다. 결국은 이제 김건희 여사가 구속 결정되고 이게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 판단을 최종적으로 이분이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도 자신을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못하면은 앞으로 제2의 최순실이 되고 만다는 그런 쉽게 말하면 심리적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귀국하게 된 거예요. 지금 상황을 보면 국제정치학에 게임 이론이 있습니다. 게임 이론 중에 유명한 게 죄수의 딜레마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죄수들이 다 입을 맞춰서 진술을 하면 자신들의 모두 유리한데 이 각자 격리해서 죄수들 격리하면 이제 각자 죄수들은 서로를 불신하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줄이기 위해서 진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주범이 아니고 저 사람이 주범이고 하면서 그 모든 진술을 하는 상황인데 지금 그 특검과 관련돼서 보면 서희건설도 그렇고 그 개사업 로봇 개사업하는 서모 씨도 그렇고 또 김혜성 씨의 경우도 그렇고요. 이제는 김건희 씨와 관련돼서 과거에 했던 방어적인 입장이나 또는 보호하려고 입장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자기의 죄를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서희건설 입장에서는 기업의 존망이 지금 갈릴 수 있는 형편이고요. 서희건설 대비 회장 자체가 구속 수사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선의 방어를 통해서 자신에게 오는 사법의 그 어떤 족쇄를 최소화하려는 것이 이제 유일한 목표가 돼 있는 상태이죠. 그런 측면에서 죄수의 딜레마가 본격화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게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수사에서도 여실없이 드러났거든요. 그렇죠. 그 총성처럼 참모라고 일컬어졌던 쉽게 말하면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처장 같은 경우도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있다가는 자기한테 모든 책임이 다 이게 법적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으니까 대통령의 지시였다. 그렇게 나온 거죠. 그다음에 강희구 부속실장 같은 경우도 결국은 계엄 당일날 이 계엄 문건을 갖다가 사후에 작성한 부분도 대통령 지시였고 또 작성한 이후에 보고도 대통령에게 했다. 장관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한덕수 총리도 마찬가지고 나머지 장관들도 전부 다 그러니까 이제 심지어 그렇게 총안고 동문이라고 일컬어졌던 이상민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도 전부 그 책임을 대통령에게 다 전가하는 거 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혜성 씨 같은 경우도 가만 앉아 있으면 2017년, 2018년 때 딱 자신이 최순실 꼴 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들어가야 된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도 무너지고 김건희 여사도 이건 구속될 수밖에 없다. 이런 최종적인 판단을 하고 자진해서 이제 수사에 협조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춘 게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충신들이 진술이 바뀌고 있는 부분 죄수의 딜레마라는 이론을 붙여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구속이 된다면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대응하는 태도도 뭔가 변화가 있을까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수사기관은 적극적으로 구속을 하려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변호인 측에서는 어떻게든 구속을 면하려고 하는 게 바로 이 죄수의 딜레마를 수사기관은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거고 피의자 입장에서는 이걸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접촉을 해야 되니까 물론 접촉을 할 경우에 이제 자칫 범죄 역량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공모했을 경우에 그러나 어쨌든 구속되지 않은 거하고 구속돼서 완전히 단절된 거하고 완전히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김건희 씨도 구속되고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된 지 오래됐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관련된 그 피의자들 또는 참고인들의 진술이 좀 더 구체적이고 진실에 가까운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충성을 했던 공적 기관, 예를 들면 이제 뭐 경호처 직원이라든지 또는 대통령실에 있던 직원들도 입장을 바꿔서 더 이상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과 그 부부를 지켜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진 거죠. 그리고 세상이 바뀌었다. 이제는 더 이상 그 같이 했을 때 도리어 자기들에게 오는 불이익이 크다는 걸 판단하면 지금까지 했던 행태하고는 완전히 바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지금까지 했던 사법 전략도 아마 근본적인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희 특검도 그렇고 최상병 특검도 그렇고 윤 전 대통령이 이제 결국은 최종 국면에 이제 같이 거론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죄수의 딜레마가 정말 적용이 된다면은 부부간에 나중에 이제 증언이 바뀌거나 이런 부분도 좀 상상해 볼 수 있을까요? 물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원 입장에서는 이제 물론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본인의 사법적 리스크를 갖다 대응하는 그 전략 자체가 오로지 내란죄. 그러니까 특수공무 집행 방해다 또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이런 특검의 수사 부분에 대한 일철 특검의 수사 그러니까 그렇게 강력한 특검의 구인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 차례나 그걸 실패한 것은 특검에 가봤자 실익이 없다는 거죠. 특검의 많은 그 수사 내용이 다 김건희 여사랑 직결되고 그럼 김건희 여사 본인이 알았다 그래도 문제고 몰랐다 그래도 김건희 여사 문제고 이렇기 때문에 그냥 본인은 아예 진술 거부하고 그러니까 특검이 만일 기소를 하더라도 법원에서 이제 자신의 방어권 행사를 하겠다는 거고 법원의 공소장 그러니까 기소 내용을 그때 파악하고 법적인 대응을 해도 늦지 않다 이런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제 만일 오늘 김건희 여사가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진다면은 특검의 수사 국면은 새로운 국면이 되어버립니다. 좀 전에 홍익표 대표님이었지만은 그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뭐 정리로 도리로 지금까지 뭐 그걸 갖다 일정 부분 그렇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게끔 진술을 하고 자신도 뭐 최소한의 방어권만 이렇게 준비하던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모두 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에게 다 모든 걸 책임 전가할 겁니다. 그래서 특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계속 구속 수사를 하려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저게 있는 거죠. 예, 김건희 여사가 지금 남부구치소에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는지 지금 40여 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남부구치소 대기실에 있을 텐데 머그샷은 찍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또 어떤 상황에서 대기하게 되는 거죠? 일단은 뭐 구속 전 그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판결이 나면 이제 구속 이후 조치가 이루어질 겁니다. 머그샷은 아마 그 이후에 촬영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로서는 일종의 그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확인한 상태에서 그 기다리고 있고 왜 그러냐면 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 해석은 있어요. 당초 이제 구속 그 영장 발부되기 전에 구치소에 있는 게 피의자 인권을 제한한 거다. 이거 좀 잘못됐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법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속을 앞둔 그 피의자가 도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인신을 구속한 상태에서 구치소에서 일종의 그 가수용 상태로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법원 영장이 발부되면 바로 구속 그 상태로 이제 전환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만약에 발부가 안 될 경우에는 바로 그 석방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구속 갈림길에 서 있는 지금 상황 두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